4월 15일 똑딱이 주식의 증시 브리핑입니다. 먼저 중동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보복 공격 이후에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막상 이스라엘은 잠잠한 상태죠. 어제는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렸지만 이후 공식적으로 이란이 실제 공격 시점과 정보를 미국 측에 미리 알렸다. 이 사실이 공개가 됐죠. 이란이 영사관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명분상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지만은 미리 공격을 알렸고요. 군사시설 위주로 공격한 상태에서 한두 발 정도 이스라엘 군사기지에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나머지는 격추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재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그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란의 입장은 전면전이나 추가 공격은 싫다. 이런 자세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란, 이스라엘 간의 확전을 막기 위해서 이란의 공격 정보를 받아서 이스라엘에 피해가 없게끔 방어, 격추에 큰 도움을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너 이제 그만해. 더하면 나 이제 상관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의 경우 또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는 재공격을 선언했다가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의 통화 후에 재보복 공격을 철회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군부 강요회의에서 재보복을 결정했으나 방법을 두고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은 그동안 전면전을 피하면서 그림자 전쟁의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본토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 대신에 서로 간에 사이버 공격, 첩보전, 비밀작전, 암살 시도, 제3자를 통한 테러전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동안 서로 대결을 해온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비록 정보를 다 주고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명목상의 보복 공격을 취했지만 사실상 그림자 전쟁에서 벗어나서 처음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큰 명분을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멈추더라도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의 경우는 영사관의 선제 공격과 이란 보복 공격에서 큰 피해가 없었고요. 격추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럭저럭 넘어갈 만도 하지만 그동안의 그림자 전쟁에서 벗어나서 자국의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뭔가 자존심이 상하고 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얻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일단 고민이 많으면서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그냥 넘어가기에도 찜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재공격을 미국과 서방의 강력한 반대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강경파의 이스라엘 총리가 또 그냥 있기는 좀 그러니까 군사적 공격 이외에 다른 보복 방안도 강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이상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이번 사태는 일단락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재공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또 보복 방법, 경제적인 어떤 요인이나 몇 가지 다른 보복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그 사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증시가 이제 반전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가 WTI 선물 차트인데요.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87달러 후반에서 88달러 후반, 그러니까 이 초록색 선 이 범위권을 얘기합니다. 87달러 후반에서 88달러 후반의 이 초록색 선 영역을 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하향해야 된다라는 점인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8.6원 추가로 상승해서 1384원으로 마감했죠. 어제 방송에서 1380원과 1400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1380원은 한번 넘어갈 것으로 보지만 1400원 우위는 저항될 것으로 예상을 해드렸죠. 자, 이 1380원과 1400원 범위권에서 움직이다가 1380원을 다시 하향하는 흐름이 나오면 두 번째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셋째,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 5일 이평선의 회복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4월 2일이죠. 4월 2일 방송에서, 똑딱이 방송에서 이제부터는 5일 이평선 아래로,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의 지수가 이제부터는 5일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면 조정 구간이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그날부터 해서 계속 드려왔어요. 물론 이번 조정은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재회복 반등이 만들어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주봉 20주 이평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저점 이하로 떨어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보면은 오늘 코스닥 지수 지난주 목요일 저점 이하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줄이는 양봉 마감, 물론 마이너스권 마감이지만 낙폭을 줄이는 양봉 마감이 나타났고, 코스피 지수는 20주 이평선 전에 60일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낙폭을 줄이는 이런 양봉 마감, 마이너스 마감이지만 양봉 마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래에서는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확인이 됐죠. 일단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말에 불안해 하셨던 거에 비하면 오늘 마감 지수는 양시장 모두 그래도 선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양시장 모두 5일 이동평균선 아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는 5일 이동평균선 여기 있죠. 그리고 코스닥은 5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양시장 모두 아직은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인 구간이다 라는 마인드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상의 국제유가, 환율, 그리고 기술적인 5일 이동평균선 회복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증시는 반전 파동을 만들 거라는 거죠. 자, 어제 제가 어제가 아니고 목요일날, 그리고 어제도 그랬죠. 제가 AI 반도체, 바이오, 조선, 화장품 섹터를 우선적으로 월요일날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우선적으로 체크해보자라고 했던 종목 섹터가 바로 AI 반도체, 바이오, 조선, 화장품, 이쪽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금요일날 똑딱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금요일날 똑딱이 방송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왜 AI 반도체가 더 선방할 수 있는지, 또 각 섹터별 조선이나 화장품, 바이오에서 선도적인 패턴, 또 관심 종목은 무엇인지, 이것까지 제가 목요일 똑딱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AI 반도체에서는 오늘 테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개별 재료가 있었죠. 그리고 KC텍, 동진세미캠, PSK,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고영, 주성엔지니어링, 프로텍, 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 플러스에서 마감됐어요. 지수는 하락했지만 주가는 하락 출발했다가 다 플러스로 마감됐어요. AI 반도체에서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선방을 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죠. 제가 그래서 금요일 어제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AI 반도체는 이전부터 제가 주도 시세로 계속 얘기해오고 있는 거죠. 자, 조선에서 놓고 본다면 한화엔진 오늘 강세를 보였죠. 삼성중공업도 플러스로 마감됐어요. 이 두 종목이 조선에서는 선도 패턴 종목이다, 금요일 똑딱이 방송 말씀드렸죠. 자, 화장품에서 코스맥스 오늘 플러스 마감, 아모레퍼시픽은
플러스도 갔다가 약간 마이너스 마감이죠. 상대적으로 선방한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이 두 종목도 화장품의 선도 패턴으로 금요일 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는 ST팜, 오스코텍, 금요일 날 이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약간 마이너스로 마감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AI 반도체나 조선, 화장품, 바이오,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와 종목에서 전반적으로 오늘 상대적인 선방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일장도 이들 섹터 중심에서 시세 동향을 계속 체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주식장인 카페 4월 이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카페에서 공지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